네, 종목군별 흐름 알아봤다면은 이제는 전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죠.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부지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체적으로 무겁고요. 특히나 국내 대형주들 연일 하락세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삼성전자는 후실적에도 불구하고 징크스 때문인지 요즘 분위기 때문인지 장 초반에 신저가 쓰고 지금 보합 정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부터 좀 봐주세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좀 답답하게 많이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좀 필두로 해서 LG에너지솔루션도 2%가량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카카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총상위 대부분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총상위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각기 섹터의 이런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부담을 많이 느끼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102조 정도 시총 형성하게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바닥선에서 움직이다가 다시금 3, 4일 정도 이제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대외 변수가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성장주 섹터에서 좀 찬물을 끼얹는 이런 내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움직여줘야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더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한 이런 모습이고요. 전일에 또 테슬라까지도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유상증약을 또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유상증자가 되게 되면은 어쨌든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내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줘야 다른 좀 기업들의 이런 바이오 종목들도 꿈틀거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닥선에서는 주봉상이나 월봉상 갔을 때는 올라온 게 맞으나 아직까지는 위쪽에 매물대 형성이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돌파하지는 못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도 조금은 갑갑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네이버를 봤다면 오늘 카카오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도 이렇게 하락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음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8만 원대 이렇게 내려갔다가 10만 원대 안착을 했는데요. 다시금 조정에 들어갔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종목이 어쨌든 바닥선에서 25에서 30% 이상 상승을 했다는 것은 좀 차익 실현의 여지가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국면인데요. 대외 변수 자체가 어쨌든 금리 인상과 대차지표 축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으므로 이런 성장주에 대한 타격은 조금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을 이제 꾸준히 점검하는 이유는 우리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 증시를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포트에는 한두 가지 종목은 있어야 나중에 이제 운용을 하실 때 또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어쨌든 대외 변수가 어느 정도 시장에 빠르게 선반영이 되어서 조금은 위쪽으로 고개를 들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힘든 상황이네요, 그럼. 다음으로는 오르는 쪽 보겠습니다. 이 가격 인상 모멘텀은 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오늘은 페인트 관련주들이 그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가격 올린다고 하면은 일주일짜리 호재일 때도 있고 하루 정도는 갔었는데 요즘 보면은 1시간도 채 못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대체로 윗골이 달거나 긴 음봉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페인트주들 오늘 따라가신 분들은 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무래도 매매용으로 정말 이제는 더 짧게 이렇게 좀 패턴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페인트 종목들 보면은 지금 시가가 거의 고점인 이런 경우가 지금 많고요. 대부분 다 장대 음봉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이미 만들어냈던 이런 매물대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등 시에는 매도로 일단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페인트 가격 인상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차례 정도 이미 올렸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큰 폭으로 재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품별로 좀 다르겠지만 최대 30%까지 가격 인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이 인상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물류비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 이런 제품 가격에 녹아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어쨌든 대장주는 노루페인트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 한 일주일 전에 움직였던 이런 윗꼬리를 채워가는가 했더니 다시금 또 하락을 하면서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보자분들은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되는 종목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격 인상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제 또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됐을 때 뭐 재무제표가 나아지는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원재료 가격도 올라서 또 제품 가격이 오르는 거에서 사실상은 재무제표 변동이 많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페인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이 나오는 것이 뭐 수급으로 인한 이런 고임 현상과 장기화가 되는 이런 내용들까지 뒷받침되고 수요도 굉장히 탄탄한 이런 거면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데 그렇지 않고 이런 러시아 사태로 인한 좀 단기적인 이슈라면은 저도 뭐 투자에도 트레이딩을 좀 짧게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수분들 아니시라면은 이런 페인트 종목 같은 경우는 참여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종목군이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핫한 키워드가 쌍용차입니다. 인수전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물론 거래대금 상위에도 많이 포진이 돼 있고 급등하기도 하는데 최대한 방송에서는 좀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워낙에 좀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요. 과연 지금 KG그룹 쪽에서 참전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정말 인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요즘에 하도 돌아가는 일들이 급변하기도 하고 뭐 게다가 뭐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주주들은 거의 다 수익 챙기고 빠져나왔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괜히 말씀을 드렸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 시장의 관심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부지점장님 시각에서는 이번 이 쌍용차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쌍용차 관련된 인수 테마 이 종목들 아니면 사실 시장이 좀 뭐 움직이는 종목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인수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힌 KG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KG 동부제철 우선주라든지 그냥 뭐 KG 동부제철 고통주 그리고 KG 케미칼, KG ETS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이 자금 유동성은 풍부한데 이 자금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좀 재료가 당장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연속성을 가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인수 이런 것들을 과거 데이터상이나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사실상은 뭐 그렇게 길게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길게 가져가게 되는 경우에서는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변동성을 많이 가지면서 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것을 홀딩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KG그룹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뭐 상한가 거의 기록을 하고 오늘도 움직였으나 뭐 예상대로 좀 음봉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이런 호흡 같은 것들이 짧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인수에 대한 이런 확신,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합병과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움직임과 좀 비슷하지 않나라고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뭐 일주일 정도, 한 달 정도 여기에 대한 종목을 홀딩에 대한 생각으로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목표 수익률이 하루 이틀 만에 달성이 됐다라면 빠르게 엑시트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G 관련된 종목들 혹시나 어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의 가격에라도 매도를 하시고 탈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분할 매도 뭐 이렇게도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은 굳이 뭐 분할 매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보다는 전 뭐 전량 처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에 대한 이런 내용들 언론에서 뭐 계속적으로 뉴스는 나오겠지만 그 내용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대응하시고 자금 투입을 더 많이 하시게 되면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추가적인 자금 투입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의 포인트 어떻게 잡으세요? 네, 오늘 장 포인트는 대차 대조표 축소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차 대조표 축소 이제 950억 달러 정도의 이제 매각이 나오게 될 텐데요. 기존 2017년도, 2019년도 사이에 이런 자산 매각이 나왔을 때는 월 1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100억에서 뭐 3개월 단위로 올라가면서 500억 달러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요. 지금은 한 번에 950억 달러를 회수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 대한 사이즈도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거론이 됐던 거기 때문에 시장이 좀 과잉 반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5월과 6월에 대한 이런 50bp 인상 확률이 좀 더 올라간 것은 부담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럼 5월도 50bp 그리고 6월도 60bp
50bp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된다면 1%의 이런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장주나 기술주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이것들을 선반영으로 볼지 아니면은 오히려 발표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으로 될지는 현재 상황에서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단은 계속적으로 눌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반영으로 보시는 시각들 같은 경우는 전 지금의 가격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추가적인 2차 충격보다는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1분기에 만들었던 저점을 깨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박스권 형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크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시장은 과잉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추천주 들어가기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2차전지주 LNF도 목표가 도달의 일찌감치 나왔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오늘은 에코프로비엠을 알아볼 텐데요. 이 종목 보유한 지 한 3주 됐습니다. 3월 17일에 제시가 됐었고 그때 35만 원권 후반이었는데 목표 주가 42만 원 설정이 됐었고요. 이 부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장중에는 45만 원 정도까지 닿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42만 원. 현재는 이 가격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20% 중반의 큰 수익을 줬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어떻게 할까요? 네, 에코프로비엠 보유하신 분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어제 또 유무 상증자 이렇게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 오늘 시가에 어쨌든 갭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다시금 낙폭을 좀 줄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2차 전지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주도주들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선방의 테슬라가 그 역할을 했고요. 우리나라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그 갭을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3만 원대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오늘 보여준 이런 상승 여력이 지금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한 답을 해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시장은 반응을 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홀딩을 더 하셔도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에코프로비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10% 정도는 업사이드 좀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47만 원 선까지는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좋지 않을 때 유동성이 풍부할 때 오히려 2차전지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을 근데 50만 이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7만 원 선까지는 한번 재도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47만 원입니다. 오늘의 관심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추천 종목은 화학 쪽입니다. SKC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1분기 같은 경우는 1254억 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49%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 위주의 종목들 제가 고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반도체, 글라스 기판 투자 성과가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나온다는 것은 2분기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내년도에는 말레이 쪽에 동박이 5만 톤 정도로 이제 증설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보다는 캐파가 2배 정도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보게 된다라면은 중장기 성과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가격 최근에 좀 상승했다가 한 3일 정도 좀 둔화됐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봉상에서 또는 월봉상에서는 61선 돌파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목표가 자체는 길게 잡기보다는 좀 짧게 19만 원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른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요. 어느 정도 20만 원 부근에서는 매물대가 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19만 원까지만 보시고 손절가는 1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래 2차전지 섹터에서 종목 많이 주시네요. SKC 오늘의 추천주까지 알아봤습니다.